그럼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봤었던 2023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21번에서부터 24번까지 한번 같이 또 풀이를 진행을 해보자고. 지금부터 1시간 20분여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좀 중간에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번 시험은 다들 점수가 그래도 조금, 점수가 이번에 한 2등급 나온 거야. 그러면 뭔 문제요? 이번 시험 점수 계산 안 해봤어? 네. 한 10개 정도면 이제 한 20점 틀린 거면 2등급이잖아. 80점 3점짜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3년.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좀만 더 잘해봐, 알겠지? 그 정도 페이스면 내년에 1등급도 받을 수 있을 거거든? 좀만 더 빡세게 하면, 아니지, 좀이 아니라 많이 빡세게 하면은 1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예전에 이제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원래 그 뭐였지, 미대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도 5등급 받던 애라서, 원래 걔는 언제 왔었지? 고3 때, 고3 초에 왔었나 봐. 그랬을 거야. 고3 초에 5등급이었는데 내가 어제 카톡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나한테 보내줬던 문자를 봤었는데, 수능 가가지고 70점이 떴어. 그래서 3등급 받았어. 그러니까 고3 초에 5등급이었는데 실제 수능 갔을 때 한 9개월, 8개월 만에 이제 3등급이 떴던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수능 시험 자체에서 3등급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연 괜찮아? 이렇게 많이 피곤해? 그래, 힘내고. 내가 이제 수업할 때만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희들도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원래 했던 얘기 다시 해보자면, 그 너희가 이번에 나온 등급들 보면은 한 3, 4등급 정도가 되는 거잖아,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내년까지 3등급 다시 이게 뭐 맞는, 그러니까 뭐 3등급이었던 친구들은 다시 3등급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높아지면 어떤 친구들은 나 지금 3등급 받네, 그럼 뭐 수능에서 3등급 개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인드에 달려있어. 내 등급은 내 마인드에 달려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수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서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항상 현실은 다르다,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열심히 임한 사람들은 원하는 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나온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내년에도 똑같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1등급, 2등급 그냥 떨어져. 수능 가면 타락받아. 끝나. 또 나는 내가 될까? 내가 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수능 보는 마인드는 그러면 안 돼. 수능 보는 마인드는 뭐야? 계속 겸손해야 돼. 수능 볼 때까지는 모른다. 막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을 당연히 받던 친구들도 수능 가면 모른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자신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난 무조건 뭐 1등급이지 뭐, 약간 이건 자만심이잖아. 그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대. 그래도 현실은 늘 다를 수 있는 거다, 내 생각과 완전 다를 수 있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잘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수능을 준비하는 마인드라는 거야. 이게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마인드 세팅, 마인드를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사실 문제 자체를 푸는 거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수능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시험 보는 마인드를 세팅을 딱 정립하는 건,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좀 심리적인 게 많이 좌우해서 본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또 본인이 너무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잘 유지를 해주는 게, 그게 수능의 어떤 고득점을 받는 핵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예상엔 너희들이 진짜 좀 빡세게 한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1등급, 2등급 정도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웃기다고 생각하지.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다만 너희들이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또 너무 교만함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난 생각을 해요. 선생님 옛날에 제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5등급이었던 애가 뭐 3등급 받고, 뭐 4등급이었던 애가 2등급 받고, 1등급이었던 애가 100점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교만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21번부터 들어갈게요. 보니까 이거 좀 많이 틀렸던 거 보니까. 그래서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해설 강의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 글에서죠. 여기서 이제 안 했나? 그러니까 다음 글에서 했었지. 그래서 다음 글에서, 여기 주어진 글이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당장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직역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죠. 당장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직역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혀에 발린 어떤 설탕보다도 더하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그지?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 글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역시 반복이나 대조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즘 우리 수업에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이 지문의 중심 논지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해. 너희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면서 무슨 미로찾기 하는 식으로 너희 미로찾기 게임 하면은 우리가 미로찾기를 저기 맨 끝에 있는 지점을 딱 목표로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헤쳐가기 바쁜 게 미로찾기잖아. 수능 지문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 알겠어? 미로찾기 지문이 아니야. 수능 지문은 본인들이 이런 중심 논지가 이 글의 논지일 것이다 라고 딱 세팅을 하고 그 세팅된 값으로서 글을 읽어줘야 돼. 알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잖아. 기준을 설정해라고. 너희들이 중심 논지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복습 중 중요한 게 뭐야? 단순히 해석하고 수업 내용 뭐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중심 논지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봐. 이것도 내가 활동 자료를 만들어 줄게. 오늘은 내가 이거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이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중심 논지 설정, 기준 설정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지문이나 나가려면은 너희런데 시키면 시간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내가 좀 말을 걸고 아니면 좀 내가 스트레이트로 달려보는 거 해볼게. 자, the art and aesthetics offer emotional connection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첫 번째 문장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일단은 뭐 aesthetics라고 하는 평소에 이제 어휘력이 좀 없으면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에스테틱스가 몰라도 사실 아트만 봐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아트가 뭐죠? 예술이죠. 예술, 미술. 그래서 예술은 offer, 제공한다. emotional connection을 제공한다. 감정적인 연결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까지 인간의 경험의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레인지는 원래 범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은 이런 어떤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약간의 의역을 통해서 말을 바꿔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막 너무 얼토당토하게 바꾸는 거 말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술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어떤 에스테틱스는 너희가 단어 알아둬야 돼. 심미적인 거죠. 이런 심미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이 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를 따라가야 돼. 오늘 강의에서 내가 전반적으로 강조할 내용일 것 같긴 한데 21번에서 24번 대부분의 다 특징이 그래. 어떤 특징들이냐면은 지문을 딱 읽어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야. 그죠? 뭔 소리야? 나도 그래. 나도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그런 문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수능 이 출제 원리상 뒤에서 이 뭐야? 뭔 소리야? 하던 그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뒤에서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팔로우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글을 내가 아까 전에 너희들 시험 볼 때 잠깐 한번 이렇게 빨리빨리 마무리하라고 했을 때 뒷부분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 수능 질문 특징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더 앞선 선배들 이제 보셨던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띡 읽으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수능 트렌드는 안 그래. 그 몇 년간 계속 어떻게 어그로, 그죠? 앞에서 어그로 겁나 끌고 뒤에까지 다 읽어봐. 그래야 정답이 나와. 약간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출제 트렌드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따라갈 수가 있지. 그냥 앞에 읽었을 때 뭐 예술이 뭐야 이게 뭐야 쫄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어쩌라고 한번 읽어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이 문제 외적인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수능이라는 시험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도 문제 외적인 프레임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프레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론적인 또는 시험 자체의 출제 원리상의 프레임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는 점수에 그냥 아예 당락을 결정해 버리니까.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인간 경험에 이런 예술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the arts can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이 사람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ays. 이 사람이 그냥 뭐라고 말했대요? 혀의 이 달달한 맛 그 이상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이 와닿지 않으면 약간 좀 스킬 아닌 스킬인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혀에 발린 설탕 그 이상이다 이렇게 써놔. 솔직히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였는지 나중에 놓친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써놓는 버릇도 들일 필요는 있어. 시험에서 내가 좀 쫄린다 싶으면은. 물론 거기에 너무 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뭐 나는 좀 지금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게 썼지만, 너희들은 예술은 뭐 혀도 필요 없고 설탕 그 이상이다 이렇게만 써. 설탕 그 이상이라고 써도 괜찮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써놓고, 아니 그럼 도대체 설탕이 뭐고 설탕보다 그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나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글을 읽지 말라고. 미로 찾기가 아니라니까. 문제 풀이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이드라인, 너희들만의 색안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강의 녹화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이게 뭔 소리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해. 알겠지? 계속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사람 이름은 사실 안 중요하죠, 별로. 물론 이제 뭐 내용 일치가 나오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용 일치가 아니니까. 자, in art. 그래서 부연 설명해주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부연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또 말하는 게 뭐야? 각 문장 간의 기능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장들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부연 설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in art,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 this discomfort, if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some change, some transformation. 자, 복잡하지? 복잡한데 이거는 좀 구문 분석을 해줄게. 그러니까 when절이 들어오죠.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까지가 when절이 됩니다. 그래서 there's 일형식 비동사죠. 그래서 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challeng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전이 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어려운이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something, somebody, someone, 그다음에 anything, anybody, any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런 식으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은 뒤에서 표식을 받는 거 알고 있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야? 콤마 휘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어떤 거라고? can also be uncomfortable 뭔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뭔가 불편해질 수 있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왼절까지 됐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리고 중간에 막 콤마 와 있지 뭐야 삽입구지 삽입구. 그래서 내가 지금 분석을 해주는 거야. 좀 지저분해 보여서 문장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런 건 연습해야 돼. 이런 건 진짜 트레이닝 해야 되는 문장들이야. 왜? 시험장 가면 이거 연습 평소에 안 하고서는 그냥 팍 보기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평소에 조금 익숙해지자는 거지. So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it. engage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래 약혼하다, 뭐 약속하다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뭔가 간섭하다, 뭐 관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것 같은 경우에는 uncomfortable을 가리키죠. this discomfort,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 그래서 우리가 be willing to는 뭐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건데 우리가 기꺼이 그 불편함을 뭐 이렇게 관여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offers 제공한다. 뭐를? possibility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of some change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죠. 그리고 또 some transformation 어떤 변이의 어떤 가능성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change라고 하는 것은 A 상태에서 약간 B인 상태로 약간 그냥 단순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A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A에서 이제 아예 다른 개체 무슨 뭐 예를 들면 1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예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는 알아도 되고 뭐라도 되고 회화할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변화야 쉽게 말해서 이 둘 다
알겠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런 불편이 제공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딱 꽂혀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일단 uncomfortable가 discomfort지 왜 단순하게도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자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된 거고 역시 변화죠. change transformation 이런 부분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술이라는 게 혀에 발린 설탕 그 이상이다. 설탕 그 이상이다라는 말이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한테 달달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연 설명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장이었던 거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 문장 간의 기능 그리고 또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해보는 것 외에 핵심이 되는 문장에도 밑줄을 쳐보는 그런 연습을 좀 평소에 해두세요. 그래야 이제 시험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보자면 예술, 심미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설탕 그 이상의 것으로서 어떤 불편함을 제공하고 그 불편함은 우리가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가보자. I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그것은 또한 강력한 심미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계속 가볼까? The arts in this way become vehicles to contend with ideas and concepts that are difficult and uncomfortable otherwise.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식으로 해서 becomes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vehicles. vehic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된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 되느냐? To contend with ideas and concepts.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가 용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와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이냐면 that are difficult and uncomfortable. 그래서 뭔가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생각과 개념에 대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도 여기 있는 vehicle 있죠. vehicle. 우리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vehicle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의미 또 measure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measure 수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툴, 뭐 도구 이런 것도 다 수단이 되는 거죠. 매설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상식이 아니라 좀 기본 어떤 수능 소양으로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vehicle이 맨날 우리 하면 자동차 탈 것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수단. 그래서 이런 예술들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개념과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맥락을 보면서 대조하고 반복을 보자 그랬죠. 지금 어떤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죠? uncomfortable, discomfort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서도 uncomfortable, 뭐 difficult 이런 게 나오면서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야. 예술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제공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설정을 하면은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거야. 계속 읽어보자. When Picasso painted his masterpiece. 자, 근데 피카소 얘기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 피카소 얘기가 나왔다? 뭘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고 있구나 너희들이. 같은 내용. 그렇지, 그거야. 아무 생각 없이 글 읽으면 안 돼. 피카소 나왔으니까 피카소 위대한 화가지. 그래서 뭐라고 나올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미 너희들은 실력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야. 뭐 4등급, 5등급 이 정도. 그러니까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피카소 얘기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예시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슬인 쌤이 맨날 예시는 반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똑같은 얘기 여기서 처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이런 생각 또 뭐가 나와? 로렌 헤스펠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시험 상황이었어. 난 이거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선생님 안 읽었어 이거 뒤에. 그냥 끝냈어요 여기서. 왜? 정답이 나왔거든 선생님한테. 어떻게? 설정을 했잖아. 여기서 반복 구조가 나왔고 예술이 어떻다고 우리한테 불편함과 어려움을 준다고. 그게 반복이 돼버렸잖아. 대조도 아니고 너무 쉽게. 그리고 평소에 또 얘기하는 선생님이 수능에 푸는 스킬 중 하나가 뭐야?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면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는 거에 입각해 보면은, 그치? 내가 평소에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잖아. 뜬금없이 나오는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입각해 보면은
예술은 설탕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외에 예술은 불편함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지. 이게 왜 3점인 줄 알아? 3점인 이유는 이 슈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술이 우리한테 심미적인 것이 우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험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애들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너희 학생들의 이 추상성, 그렇잖아. 예술이 우리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얘기는 추상적이잖아. 아직 표현이 뭐 덕계역 좋은 이 알약 광고가 나좀 PPL 좀 비교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3점이 나온 건데 사실 따지고는 별거 아니라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저거 너무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 아름다워 좋아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뭘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야. 반고가 가졌었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순수함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었던 그 사람의 고독함, 이런 걸 막 느끼기도 한다고. 그게 바로 뭐야? uncomfortable이잖아. 불편함, discomfort.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 뒤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피카소가 이런 걸 그렸는데 불편했다. 이 사람이 뭐를 어쩌고저쩌고 뭐 예술을 만들었는데 그 역시도 뭐 레이시즘 나오잖아. 뭐 인종차별주의, 뭐 차별. 딱 보이죠? 이런 단어들만 보여도 뭔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안 좋은 경험을 줬겠구나 예술이. 그렇잖아. 예상한 대로 흘러간단 말이야. 글이 평소에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능 글이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글을 딱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정답이 도출되도록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대부분. 물론 안 좋은 문제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정답부터 한번 내볼까? 정답부터 한번 내보면은 뭐가 정답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만들었잖아. 중심 논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추론 풀 때 얘들아 어떻게 문제 풀어? 빈칸에다가 선택지를 넣어보지 말라 그랬죠? 그게 제1원칙이라고. 빈칸 추론 풀 때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형들도 너희들이 선택지 보고 선택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고르는 게 아니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알아? 선택지들을 보면서 이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지가 뭐지? 예쁜 게 뭐지? 예쁘게 생긴 놈 보자. 뭐해? 뭐 프로듀스 101 찍어?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딱 이 지문을 읽고서는 여기서 중심 논지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구나. 중심 논지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설정을 해두고 이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얘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 그럼 너희들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 리스트를 정리를 딱 해둬. 그치? 필요했던 물건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면 돼? 그거만 딱 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기준이 없어. 그럼 마트 가면 어떻게 돼? 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과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수능 선지에서도 너희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기준이 없이 내가 뭘 사야 되겠다 생각이 없이 마트에 왔기 때문에 얘도 괜찮아 보이고 쟤도 괜찮아 보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과소비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세이브가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직접 수능을 쳐서 대학 갔다 온 사람이고 선생님이 옛날에 제자들 가르쳐봤고 그런 데이터로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들한테 지금 다 투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해보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꼭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예술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설탕 그 이상이라는 건 불편함이다. 예술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예술은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1번 play a role in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그래서 심리적인 anxiety라고 하는 근심이죠. 심리적인 근심을 경감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죠 그냥. 뭐예요? 우린 지금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야. 봐봐, 너희들이 이거 딱 읽었을 때 심리적인 거?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근심을 주는 거? 디스컴포트가 있었는데 그럼 근심도 디스컴포트인데 그럼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딴 식으로 간다고.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선지를 본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시험 상황에서 내가 당황하니까.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 예술은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준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란 말이야. 그럼 이게 아닌 게 보이잖아.
뭐야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불편함도 준다라고 하는 것과 심리적인 근심을 경감시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2번 enlighten us about the absoluteness of beauty.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를 계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9등급 반내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걸. 3번 conceal the artist culture and ethnic traditions. 컨실이라고 하는 건 감추는 거죠. 예술가의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전통을 감추는 건 도대체 뭔 쌉소리야, 그죠? 자, 그다음 4번 embrace a variety of experiences beyond pleasure. 와, 너무 정확하게 나오지 않냐? 우리가 설정하는 값이 뭐야? 즐거움 그 이상으로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포용한다. embrace가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이제부터라도 알아도 embrace는 포용하는 뜻이에요. 껴안는 거야, 껴안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4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 선택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예상한 값이 들어왔거든. 5번 distort the viewer's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tory. 역사에 대한 이 뭐야 그 청중이죠. 뭐또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정확한 이해를 왜곡시킨다고 하는 것도 다 개소리죠. 그러니까 헛소리, 그 다음에 얘도 헛소리, 얘도 헛소리. 그나마 비슷한 게 얘가 있었지만은 뭐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반대되는 선지기도 하죠? 왜? 심리적인 근심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디스컴포트를 갖다 준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반대되는 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야. 반대되는 게 특히나 더. 그치? 생각보다 우리는 헛소리보다 반대되는 선지에 끌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시험 상황에서는 우리는 헛소리보다도 반대되는 선지가 그럴싸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막 기준이 없어, 흔들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지가 매력적으로 보여. 그럼 그때 의심해봐. 내가 반대되는 논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수능 시험이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 들어가서 글 읽고 선택지 고를 거야 이게 아니라 왜 가요? 괜찮아? 아, 괜찮아요. 뭔가 이렇게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문제를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오늘 이거 21번 얘기한 지금 이 강의 하나하나 한 얘기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좀 복습해서 집에 가서 좀 봐오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반복 구조로 인해서 사실 정말 내가 수능 시험 잘 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 30초 만에 해결이 됐을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내가 글을 정말 정확하게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단어를 몰랐다면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건 괜찮은 거야. 모르는 건 괜찮아.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 외우면 되는 거고,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구문 분석해서 뜯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수능을 접근하는 문제 풀이식의 마인드, 심리적인 접근, 유형론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극복이 불가능해. 알겠죠? 자, 22번 넘어갑시다. 22번.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죠. 사실 쉬운 문제인데 집중하시고요. 괜찮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게 뭔지를 또 빠르게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 글은 쉽다? 쉬운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을지를 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many history 이거 뭐 틀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내 기억으로. 자, 있나? 자, many historians have pointed to the significance of accurate time measurements to Western economic progress. 자, 많은 역사가들은 가리켜 왔다. 그러니까 뭐를 가리켜 왔냐 그러냐면 이 중요성, significance는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죠. measurement 측정. 그래서 아까 measure는 수단이라면서요. measurement 명사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To Western economic progress. 그래서 서양의 경제적인 진보에 있어서 이 어떤 정확한 시간의 측정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니까 가리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풀이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자면은,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팔로우업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중요한 소재가 뭐라고요? 시간 측정의 중요성이라고요. 자, The French Historian 뭐 이거 사실 읽을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이게 이 사람이 뭐 심리학자는 역사학자는 그게 우리한테 도대체 뭐가 중요해? 그죠? 그냥 주어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 주어가 뭐라고 말해? 진짜 러프하게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개무시해도 돼. 무슨 뭐 시사 상식 사전 뭐 할까? 너희들 기자 할 거야? 나중에 기자 뭐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상식 시험 보는데 그런 거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The core, the birth of the public mechanical clock.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퍼블릭 공공의 어떤 기계 시계의 탄생, 쉽게 말해서 공공 시계의 탄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turning point라고 불렀대요. turning point는 전환점이죠. In Western society. 조금 안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했대? 시계가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해서 우린 느껴야 돼. 야 너희들 도미노 알지? 도미노. 도미노 뭐야? 이렇게 도미노 이렇게 세워놓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갖고 놀았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도미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첫 번째 거 틱 건들지, 두 번째 거 틱 건들지, 그죠? 그러고서는 졸지 마시고요. 자, 틱 건들죠. 중요한 얘기. 졸리구나. 자, 죄송한 건 아니고, 죄송한 건 없어. 다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인드가 해이해져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째 거 걸러 넘어뜨리고 두 번째 거 걸러 넘어뜨리고 하면은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이런 거를 수학 공부할 때 어디서 배웠었지? 그 수열 같은 거 있잖아. 너희 수열 공부했잖아. 그지? 수열 같은 거 공부하면은 나는 이제 수학을 우리 때는 나연까지밖에 안 했거든. 그래서 끝났는데 개꿀이었겠지. 근데 나는 문과 나연까지밖에 안 해서 수열 같은 거 하면은 뭐 S하고 S 플러스 1인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거 다 규칙성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기납이.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야. 이거 영어 지문도 이게 첫 번째 S1과 S2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 걸 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내용 아니야 결국에는. 시계 존나 중요해 하는 거잖아. 그럼 뒤에서도 뭐라 그럴까? 시계 존나 중요해 하겠지 뭐. 사실 이 정도였으면은 거의 지문 끝나간다고 보면 돼. 진짜 놀랍게도.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죠. 뭐예요? 중간에 however이라든지, 그죠? 뭐 또는 뭐가 있냐, 뭐 but 이런 식으로 역접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읽어줘야 돼 뒤에를. 그러니까 사실 조금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학자까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실상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건방지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읽어보자고. 그래서 until the late Middle Ages, people had sun or water clocks.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서 어디서 until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은 태양과 물 시계를 가지고 있었대. 해시계하고 물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들은 did not play any meaningful role.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대죠. 어디서 이 산업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So market openings and activities started with the sunlight. 그러니까 일출을 할 때 시장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끝났다. 정오에 when the sun was its peak. 해가 고점에 떠 있을 때. But 자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과연 이 벗이 이 지문 전체의 역접을 만들어내는 벗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전에 해시계 같은 게 의미 없는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더 좋은 시계가 나왔다는 의미에서의 역접인지 한번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야지. 불안하잖아. 무슨 똥 싸고 나서 똥 안 닦은 것처럼 불안하잖아. 이런 거 안 보면 진짜로. 그래서 when the first permanent mechanical clocks were introduced and spread across European cities 까지가 왼절이죠. 뭐래요? 이 퍼블릭 메카니컬 클락 공공시계가 도입이 된 거죠. 인트로듀스를 맨날 무슨 소개합니다 무슨 제가 let me introduce myself도 아니고 그죠? 뭐야 도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이 유럽 사회에 유럽 사회 전역에 이렇게 어떤 공공시계가 도입이 되었을 때 market times 뭐예요? 이 시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이 되었다는 거야. 뭐에서 by the stroke of an hour. 이 시간의 울림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 시간을 설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딱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공공시계가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게 하나의 에포크가 뭐예요? 영어로 신기원이죠. 전환점을 이루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은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아래 1번 바로 보이죠? 1번 이렇게 띡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었다 그러면 본인이 아직 뭐 단어가 부족하다든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이런 지문을 한 3번 정도 복습을 해봐.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로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해석으로 써보던지 아니면 한 3번 정도 읽어보던지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갔었구나 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쉽게 읽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지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지한 마인드를 갖추는 게 단순히 나 공부 덜 했지만 이지한 마인드 갖춰야지 해서 갖춰지는 건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해야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public class does greatly contribute to public life and work by providing a new concept of time. 딱 나오잖아. 평가를 내려주고 있잖아. 공공시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공헌을 했다. 뭐에? 일반적인 공공의 시간과 어떤 업무 시간에 어떻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알겠죠? So that was easy for everyone to understand.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시간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크게 공헌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이것은 사실 끝난 거야. This in turn 그 결과로 have to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 상업과 무역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지 S1, S2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S3, S4, S5 수열 아니야 수열? 그치? 똑같은 소리 계속 비비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쉽게 읽히는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So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retailers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덜 불규칙적이게 되었다. 즉 규칙적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in important town meetings began to follow the pace of the clock. 역시 중요한 미팅도 시계를 따라서 이루어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을 잘 짤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은 자원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할 수 있게 해줬다. 계속 똑같은 소리 바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미노 수열 같은 거지. 알겠어요? 끝났습니다. 이 지문은 정확하게 1번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다른 손짓 볼 가치도 없어진 거야. 알겠죠? 그만큼 쉬운 문제. 내가 만약 출제위원이시면 1점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생산된 시계는 세계적으로 존경을 인정받았다. 막 이런 거 정답한 거는 뭐 한 거예요? 내가 소재에 너무 집착한 거야. 소재에. 그래서 전체 글의 흐름이 아니라 소재에 집착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2번 간 친구들은 아 내가 너무 소재에 경도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3번 서양의 시계는 교역을 통해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다. 뭐 교역 얘기 나왔고 서양 시계 나왔고 세계적인 얘기도 나왔고 뭐 대중화는 모르겠지만 얘도 약간 소재적인 측면이 강하죠. 4번 기계 시계의 발명은 다른 측량 장비들의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5번 중세 시대의 시계 발명 자연 법칙 이런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4번 5번 갔으면 본인 실력이 좀 많이 내가 선치를 보는데 능숙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2번 3번으로 갔으면 소재 파악을 했구나 소재 파악하는 데만 너무 주안점을 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글의 전체 흐름을 봐줘야 한다라는 게 이번 지문에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지만 자 다음 갑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23번 주제 유형이죠. 주제 유형. 역시 주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접근 방식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글의 서두나 마지막을 잘 봐라라는 게 아주 고전적인 트래디셔널한 클래시컬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23번도 그런 클래식한 방법이 통할지는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괜찮아? 저 펜 따라가지고. 추워. 기다려. 괜찮아. 선생님 강의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펜이 없었어요. 괜찮았어? 펜이 없었어요. 어떻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못할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실반 골드만. 자, 사람 이름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발명을 했대요. The shopping cart. 그러니까 쇼핑카트를 발명을 했고 그리고 introduced it in his stores in 1937. 1937년에 그거를 도입을 했대죠. 그래서 가게에다가 introduce 도입하다. 그것을 이시라고 하는 것은 쇼핑카트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재 역시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는 쇼핑카트 도입.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읽어봐야 되겠지. So it was an excellent excellent device that would make it easy for shoppers to buy as much as they wanted without getting tired or seeking others' help. 이건 분석 한번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자, 이시 주어, was 동사.
그 다음에 an excellent device 얘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절이 들어옵니다. that 그래서 would make it easy. 그래서 이 to 그 구문이죠. 가주어진 주어. 그래서 여기서 to by 오는 게 딱 보이는데 중간에 for shopper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for A to B 구조가 나오면 의미상 A는 주어, 의미상 B는 동사가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would make it easy for shoppers to buy. 그다음에 as much as는 접속사절이죠 여기서. 그래서 as much as they wanted. 그다음에 without부터는 또 전치사가 되는 거죠. without getting tired or seeking others help는 전명구.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된 대절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걸 역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make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가목적어 그리고 얘가 사실은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잘 분석 열심히 했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장치였다. 훌륭한 장비였다. 어떤 이 뭘 쉽게 만들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또 졸리 피곤해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비였다. 그래서 뭐야? 쇼핑카트 도입 훌륭해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글을 굉장히 심플하게 자꾸 읽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but Goldman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discovered that in spite of his repeated advertisement and explanations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 분석에서 골드만이 주어 discovered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대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That in spite of his explanations, he could not persuade his shoppers to use the wheel carts. 여기까지가 대절이 됩니다. 여기서 in spite of his repeated 여기까지가 이제 또 전명구가 되는 거죠. in spite of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양보 구문이죠. 그래서 repeated라고 하는 것은 분사지. 그러니까 반복된 그래서 반복된 광고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광고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he could not persuade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게의 손님들 그의 아무튼 샤퍼들 이 쇼핑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대. 뭐 하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대? 이 바퀴 달린 카트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 글의 시발점입니다. 뭐예요? 아, 사람들이 카트 사용을 잘 안 하는구나가 중요한 문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상 문제 의식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야 될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 글의 구조는 그래서 러프하게 크게 보자면은 인과 구조. 처음 나오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거의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 선생님 웬만하면 대조하고 반복으로 다 해결해 버리니까. 근데 이런 문제 의식이 나오면 그거는 인과관계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왕왕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구조를 알아둬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의 3대 구조야. 대조, 반복, 인과관계. 근데 대조하고 반복이 너무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인과는 잘 얘기를 안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인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트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글의 주된 포커스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주제 의식이 도출이 되겠죠. 자, men were reluctant because be reluctant는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는 거죠. 여기 뒤에는 to use cart 이런 게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to use a cart 이런 식으로 카트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왜냐? Because they thought they would appear weak if they pushed such carts instead of carrying their shopping까지가 because이 되는 건데 일단 이 뒤에서 분석도 해보자면 좀 여기는 분석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they가 주어 thought 생각했기 때문이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y would appear. appear이 여기서 몇 형식 동사일까요? 기본이죠. 뭐예요? 아무도 몰라? 공부들 좀 합시다. 알겠죠? 이 형식입니다. 알겠죠? 모모처럼 보이다. 대답하려고 하는 용기는 좋은데 더 정확하게 알아두자. 가연은 이거 안 까먹겠네. 그죠? 모모처럼 보이다. 그래서 이 형식입니다. 심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봐 그랬던 거야?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여기서 that they would appear weak 자체가 하나의 대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약해 보일까봐 그랬다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면은 여기까지가 또 if 절이 되는 거지. 그들이 그런 카트를 끌고 다니면, 그렇죠? 그들이 그런 카트를 끌고 다니면 약해 보일까봐 잘 안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지. Instead of carrying their shopping, 그들의
어떤 쇼핑백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목에 들고 다녀야 더 세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막 카트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 약해 보일까봐 그랬다는 거지. 막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 실제로. 요즘에는 막 아저씨들이 이제 마트 같은 거 가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잘 끌고 다니거든. 한 20년 전만 해도 진우 괜찮지? 오케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네. 오케이 미안해. 자,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자,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저씨들이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좀 뭔가 되게 저 사람은 뭐야? 막 이런 눈치가 없지 않았어 진짜로. 근데 요즘엔 안 그렇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나도 이제 막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나 혼자서 막 카트 잘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엔 어땠다? 옛날이잖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들은 그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 카트를 끌고 다녔을 때 그들이 약해 보일까 봐서 그렇게 보일까 봐서 꺼려했다라는 거 사용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위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때? 오른 touch them 그것들을 만지지 않았다. 왜 손대지 않았대? Because 소리 들어오죠. Because the cart reminded them of baby carriages. 그게 뭐예요? 이 유모차를 상기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모차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잘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유모차를 떠올리면 안 좋은 걸까? 뭐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나는 이거 글 읽었을 때 그런 생각했었거든. 유모차를 떠올리게 하는 게 도대체 왜 여성들한테 그렇게 안 해? 저도 생각을 그치? 생각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단순 궁금증이긴 해요. 그치 저도 그치. 왠지는. 근데 뭐 내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아줌마처럼 보일까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했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사용 안 했는지, 뭐 얘네들이 왜 사용 안 했는지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했다. 하나도 안 중요해. 알겠어? 얘네들이 잘 사용 안 했대. So it was only a few elderly shoppers who used them. 그래서 그 카트를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 뿐이었다는 거죠. That made the carts even less attractive to the majority of the shoppers. 그래서 카트가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지. 대부분의 이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자체가 반복인 거야. 물론 큰 흐름상 이 글은 인과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카트 사용 잘 안 했다, 카트 사용 잘 안 했다, 카트 사용 잘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글에서 어디서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느냐? 어디서 해결책이 나오느냐? 여기서 골드만이 키 높은 아이디어로 떠올렸다.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바로 이 아랫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겠어요? 인과관계 구조에서는 해결책을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해결책.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당연하게. 야, 문제의식이 핵심이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 고령화 막 이런 거. 근데 이 문제의식만 쭉 발라버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예요. 우리나라 출산이 많이 없어요. 고령화되고 있어요. 네, 끝. 이런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글로서 가치가 있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너희 학원 나왔어. 학원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너희는 열심히 더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가. 뭐 어쩌라고 욕 나올 거 아니야. 쌍욕 나올 거 아니야. 어쩌라고 이 자식아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뭔가 방법론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 또 수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글도 마찬가지라니까. 앞에서 카트 사용 잘 안 했대. 얘네들이 이러이러했대. 노인밖에 사용 안 했대. 끝? 이런 뭐 어쩌라고요,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뭐 해줘야 된다고요?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So he hired several models. 그래서 모델들을 고용했대. 이 남녀 이렇게 모델들을 고용했고 다양한 나이대. 그리고 그들한테 asked them to will. 여기서 asked가 동사, then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 구조죠. ask가 나와서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받는 오형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트를 어디서 store and shop 가게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young woman employee 이 고용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standing near the entrance.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told the regular shoppers, look, everyone is used to cars. Why don't you? 그러니까 이 입구에 서가지고 이 현재 분사죠. 입구에 서가지고 말했대. 이 일반적인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So that was a turning point. 그게 전환점이었다. 오늘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 아마 이 터닝 포인트 글 쓴 사람과 아까 22번 그 시계 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환점이다. 그래서 a few
shear이 바람잡이라고 하는 거죠. disguised as regular shoppers. 바람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삐끼 같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삐끼라고 하는 게 좀 야같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유흥가 같으면 막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나눠주면서 여기 오세요 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되게 많이 간 것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 교회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교회 앞에 이제 신천이라고 아니 잠실 세내야 지금은. 선생님 교회가 잠실에 있었거든. 잠실 세내에 가면은 그런 게 겁나 많았어. 아무튼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 많이 있나? 저기 중쪽 가면 거기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모르겠다. 많이 있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바람잡이 아무튼. 그래서 disguised as regular shopper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로써?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쇼핑하는 사람으로서 disguised 변장한 거죠. 변장이 된 이런 바람잡이들이 쉽게 accomplished what logic explanation and advertisement failed to do. 그래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그 설명하려고 했던 광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카트를 사용하게끔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웠던 것들을 쉽게 달성했다는 거. accomplish는 성취하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 이제 attain 뭐 달성하다, accomplish 뭐 이렇게 성취하다, 그죠? 뭐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뭔가 이렇게 성취했다, 달성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이뤄냈다. 어떻게? 그래서 within a few weeks, shoppers readily accepted those cards. 그래서 그런 카트를 다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모든 사람들이 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뭐 쇼핑하러 그냥 단순히 온 사람들인 것 마냥 가정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규칙을 사용했던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잖아. 우리도 막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뭐 어떤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춤추기가 어렵잖아, 그지? 춤출 수 있어? 막 사람들 몰려 있는 곳에 가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막 수업하고 있다 만대고 잡혀다 춤출 수 있어? 어렵잖아. 왜? 다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 춤추기 시작해. 그럼 그때 내가 춤추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어려워? 쉽지. 그때는. 그런 경우가 어디야? 이제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아니야? 그지? 클럽 같은 데 가면 다 춤추고 앉아있으니까 나도 나가서 춤추는 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알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막 내가 막 그런 난 사실 클럽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알겠지? 진짜로.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해결책을 사용했던 게 카트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용하게 만든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인과관계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글 자체의 해석이 막 이런 중간에서 막 because 들으면서 복잡했잖아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벌써 be tired 돼버렸으면 너무 exhausted 돼버렸으면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상황에서는 중요한 논리가 뭔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너희들이 힘들어할 게 아니라 뭐만 보면 됐다는 거야? 카트 사용 덜하는구나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이질리하게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한번 내볼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 1번 Persuasive power of peer behavior. peer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peer가 뭐야? peer? 동료. 그죠. 동료들의 행동에 설득적인 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게 되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답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처음에 피어를 몰랐다면, 평소에 단어를 몰랐다면 못 갔겠죠. 그거는 진짜 좀 공부가 덜 된 거니까. 그래서 피어를 알아서 맞았어요. persuasive.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다른 데서 피어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2번 methods to help consumers shop less.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덜 쇼핑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less 같은 게 왜 나왔을까? 뭐 이것 때문이겠지. 카트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3번 innovative ways to reduce waste in retail. 그래서 이 리테일에서 낭비를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낭비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죠? 웨이스트 의미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hidden nature. 이건 상관없는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hidden nature of human beings to support materialism. 이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인간 존재의 숨겨진 본성이라고 하는데 물질주의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개소리잖아. 5번 importance of a store layout based on customer need. 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이 가게의 물건들을 진열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글을 조금 복잡하게 나름 썼다 보니까는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좀 상관없는 것들을 위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4번 가도록 해봅시다. 자, 가연이 딱 50분 되면 끝나겠는데?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강의에 내가 주된 포커스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어? 어그로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이 글도 그런 류의 글이야. 그러니까 22번하고 23번도 뭐 카트 나오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어그로가 끌리는데 결국 뒤에 넘어가면은 똑같은 얘기하면서 쉬운 글이었다는 걸 발견을 했잖아. 24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뭔가 어그로성에 끌리지만 않으면 얘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 찾기 문제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봅시다.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critics might charge that human-robot interactions create more hazard over dementia patients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human-like care robot, 그러니까 인간을 돌보는 어떤 그런 로봇에 대응하여서 이 비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비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럴 해저드를 만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죠.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관용구처럼 도덕적 해이를 만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뭔지 알죠? 도덕적인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치매 환자들한테. 아래 나오죠, 디멘티아. 자, even if this 이런 거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을 그냥 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소재를 좀 설정을 해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글의 중심 논지를 파악하는 주된 방법은 당연하게도 소재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른 주제를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소재는 뭐예요? 인간과 로봇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누구에게? 치매 환자 같은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모럴 해저드가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So even if deception is sometimes allowed when it serves worthy goals, should it be allowed for vulnerable users?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목표죠.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가치 있는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deception, 속임수죠. 일종의 어떤 속임수 같은 것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vulnerable users가 뭐야? vulnerable이 뭐예요? 취약한이죠. 그러니까 취약계층할 때 그 취약입니다. 이 취약한 사용자들한테도 이 로봇이 허용이 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자, 이거 중요한 수능 스킬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거긴 한데 질문이잖아. 질문은 곧 뭐예요? 주제의식이다. 그렇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야. 선생님도 옛날에 수험생 때 이런 걸 공부했었던 기억이다. 질문은 곧 주제의식이다.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곧 주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은 뭐라고요? 취약 사용자들이죠. 취약 사용자들에게 로봇이 허용이 돼야 되는가? 이게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질문을 얼마나 강도를 둬서 읽었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오가 갈렸을 거예요. 그죠? 자,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with robot companions might be easily fooled into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 older others with cognitive deficits might be. 자, 문장은 막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뭐 하는 것처럼 여기서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just as 여기 s부터가 접속사 절이 되는 거죠.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autism이라고 하는 것은 자폐성이죠.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with robot companions. 뭘 가지고 있어? 로봇 동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쉽게 속임을 당하는 거야. Be fooled with는 뭐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Thinking of robot as a friend. 어떻게 생각하도록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로봇을 친구처럼 생각하도록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정리해보자면 이 아이들이 로봇을 친구로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당하는 것처럼 older others, 뭐예요? 노인들이죠. 노인들도 이 인지적인 deficit, 부족이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노인들도 might be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easily fooled into thinking of robot as friends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생략돼 있는 게 뭔지까지 볼 수 있는 게 구문론의 핵심이야 원래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속임수를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로봇을 친구로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석을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건 니들이 연습할 때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건 뭐야? 아, 취약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속임수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지금 보니까 22, 23, 24 좀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출제자가 그러니까 트레이트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 그거를 너희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까지 너 포착할 수 있으면 시험을 진짜 잘 보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진 않아. 그건 좀 무리야. 그냥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호 괜찮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보이는 거 아니죠? 자, according to Alexis Elder. 그래서 이 Alexis Elder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 이름 안 중요하죠? 이 사람에 따르면 a professor at UMD 뭐 이것도 뭐 대학인가? 그래서 UMD 로버츠, UMD 로버츠까지가 이제 주어져.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교수인가 봐. 이 사람은 first 잠깐만. 여기까지 군마구나. 다시. 그러니까 이 교수에 따르면은 로봇이 our first friend 잘못된 친구다. 그러니까 뭐 거짓된 친구, 잘못된 게 아니라 거짓 친구다. 그리고 inferior to true friendship. 진정한 우정보다는 못하다. inferior은 열등한이라는 뜻이 열등한, 뭐뭐보다 열등한. 그래서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John Solins, a professor at Sonoma State University.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논리죠.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 아니라 논리로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논리로서 추론을 해봤을 때 이런 존 술린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holds that 견지했다. hold가 뭔가 이렇게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장을 견지하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래서 that 로봇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remain iconic or cartoonish so that 그러니까 뭔가 로봇은 단지 그냥 아이코닉하다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개별화된 개체로 있어야 된다. 카툰이시 뭔가 이게 만화 허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막 인간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잖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So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이 unsophisticated users는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vulnerable users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로봇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페이크인 것처럼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At least then no one is fooled. 최소한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전반적인 논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도 약간 인과관계성의 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원인은 이런 취약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를 잘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로봇이 인간처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ing robots clearly fake also avoids the so-called uncanny valley. 그래서 여기 clearly fake까지가 주어져. 로봇을 약간 이렇게 허구적으로 만드는 것이 uncanny valley라고 하는 위험성을 그걸 피할 수가 있다. uncanny valley가 뭔지는 뒤에서 얘기해 주겠지. Where robots are perceived as scary. 로봇이 뭐야? 굉장히 무서워 보이게 되는 거. 왜냐면 they so closely resemble us. 너무 우리를 닮아서. 그러나 not quite. 막 완전하게 이렇게 닮진 않았지만 뭔가 약간 다른 거야.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시사상식에 나오는 용어 중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AI라고 하는 로봇 같은 것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하고 유사한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느끼는 공포감이 다르다는 거야. 불쾌한 골절. 그쵸.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정도가 약간 이렇게 유사 정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약간 공포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시장상식 공부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ther critics of robot. 근데 사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추능 출제 유형으로서 그렇게 좋은 글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추능이 일반적인 트렌드랑 약간 느낌이 달라 있는. 근데 어쨌든 인과관계는 맞아. 다음 other critics of robot deception 여기까지 주어져. 로봇의 어떤 그런 속임수에 대한 다른 비평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when care recipients are deceived into thinking that robot care, this crosses a line and violates human dignity. 그래서 이 케어 레시피언트는 원래 수혜자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렇게 케어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정말 어떤 케어해주는 그 자체로서 생각을 하게 되도록 deceived, 속임수를 받을 때
이것은 라인을 이미 선을 넘어버리는 거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취약 사용자들에게 로봇이 허용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인간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이라기보단 진짜 말 그대로 뭐야? 해석을 위한 그런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류의 문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나는 대조 반복으로 치고 들어가서 빨리빨리 해결해낼 수 있는 사고력 차원의 문제를 좋아하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지가 던져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이러 하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결국 뭐야? 근데 이거를 또 반복이야. 맞아? 그걸 느꼈으면 돼. 됐죠? 자, 마무리해 봅시다. 1번.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dignity.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존엄성 얘기는 나왔죠? 마지막에. 하지만 이거 꽂혀가지고 디그니티 이렇게 가면은 그건 조금 내가 볼 땐 그냥 공부를 좀 다시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아닙니다. 자, 2번. Robots can surpass human beings in nursing jobs. 그러니까 인간을 간호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간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보다 로봇이 더 뛰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야, 너무 닮았을 때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게 헷갈려. 3번. Why robots for vulnerable people should look like robots? 그래서 왜 취약한 사람들 딱 나왔죠.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왜 로봇, 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이 should look like robot, 로봇처럼 보여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보여야 된다. 정확하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유형 자체가 일반 수능 그런 트렌드의 유형이 아니었지만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주어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 이것마저도 애매하게 줬다 그러면 조금 짜증났을 문제일 것 같아. 4번. Can robots learn ethical behavior through human interaction? 그래서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배워야 되는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 소재적인 접근이잖아. 그러니까 소재적인 접근을 막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상관없는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자, 5번. Healthcare robot. 그러니까 헬스케어 로봇,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opening the era of online medical checkups. 그래서 온라인 어떤 의료 검진에 대한 어떤 신기원을 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서의 가치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오늘 제일 좋았던 문제는 21번입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 예술이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때 디스컴포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창출이 되는가, 그 지문은 진짜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복습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29번부터 3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